안녕하십니까. 이경범입니다. 교육학 이경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는 본부장님? 저는 여기서 질문거리가 있다고 그걸 좀 중점적으로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어떤 가이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문거리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예. 네, 저희가 설명회 예약 이제 페이지에서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께 질문을 미리 좀 취합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육학에 관련해서 좀 세 가지 질문 사항을 먼저 좀 뽑아봤고요. 교수님께 좀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습까지 끝내도 며칠이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잊어버린다. 그래도 계속 진도를 나가도 되겠느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제가 하나 둘 셋 빨리 하겠습니다. 여기를 놔두면. 예. 어, 일단 교육학이라는 일단 교육학이라는 성격을 먼저 알려드리면 교육학은 단일한 과목이 아니에요. 한 15과목으로 이루어진 종합학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행정법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법에 나오는 용어가 낯설고 그것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교육학도 마찬가지예요. 교육학에 들어있는 철학이라는 용어, 심리학이라는 용어, 사회학이라는 용어, 또 교육과정이라는 용어, 교사학습이라는 용어, 교육통계라는 용어 이런 것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낯설고. 근데 외래어처럼 느껴지겠지만 그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다루다 보면 그 언어의 의미가 생기게 될 것이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양이 많다 보니 그 시기가 좀 늦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한번 알게 되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충분히 삶에 대해서 논의하는 학문이다 보니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게 교육학이라는 학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보통 교육학의 전체적인 용어를 익숙하게 만드는데 걸리는 물리적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6개월까지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또 지루하고 난해하고 또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런 과정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나면 하나 둘씩 들었던 단어가 또 나오게 되고 또 그러한 의미들이 하나씩 하나씩 아는 것이 탄력을 받게 되면 연쇄적으로 연결되면서 이해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까지만 잘 이렇게 반복적으로 읽고 보완하고 다듬으면 6개월 뒤에는 아마 터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는 것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복습을 끝내도 며칠이 지나면 대부분 잊어버려요. 그래서 계속 진도를 나가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인간의 기억에는 우리 교육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교육심리학이라는 학문에서도 인간의 기억은 하루에 배운 거가 하루가 지나면 27% 정도만 기억이 난답니다. 10개 중에 한 2개 정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당연한 인간의 정신 구조라는 거죠. 그걸 받아들여야지. 한 번 읽었는데 그걸 다 기억하고 싶고 그런 어떤 욕심을 갖고 하게 되면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10개 중에 2개만 기억난다. 그래서 이론 수업 때도 어저께 설명한 거 다시 또 얘기하면 그냥 새로운 학습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그러니까 1번 질문에 복습이 끝나도 며칠 지나면 대부분 잊어버려요. 당연한 겁니다. 답변. 그 다음에 그래도 계속 진도를 나갈까요? 네, 계속 나가셔야 됩니다. 밀어붙여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학자들 이름을 다 외워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학자가 각 학문이 15과목의 학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학문마다 학자가 한 100명씩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자들을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학원에 있는 선생님 이름을 기억하듯이 학자들도 그냥 계속 반복하다 보면 친근해지게 될 겁니다. 그 학자가 뭐를 설명했고 어떠한 사유를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음미하다 보면 기억이 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많은 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학자가 몇 명이 있습니다. 그 시험 문제는 1, 2, 3등에서만 나오지
100등까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100명을 다룬다 하더라도 시험에 출제되는 학자는 다행히도 한 1, 2, 3등 정도까지만 나옵니다. 그 지식에도 위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제가 수업 때 강조했던 이거 출제 많이 되는 학자다라는 것들을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거 중심으로만 기억을 좀 하려고 노력하시면 되지. 내가 출제 안 된 학자들을 막 강조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좁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반복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재시생인데 교육학 기본서 강의를 꼭 들어야 할까요? 마지막 지방직에서 100점을 맞기는 했으나 제 온전한 실력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기본서 강의가 아니라면 추천해 주실 대체 강의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거의 뭐 카페에도 그렇고 여기 학습 질문방에도 제일 많이 오는 질문 같아요. 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자면 이렇더라고요. 일단 초시생은 1년 커리큘럼을 무조건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 커리큘럼을 다 다룬다 하더라도 다 뭐랄까 집중해서 듣는다 하더라도 다 소화하진 못해요. 보통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이론 수업을 들으면 몇 프로 소화하냐 그러면 한 20% 소화한대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20%또 기출문제 강의도 한 20%, 법규도 한 20%또 필단화도 20%, 모의고사도 20%요 과정을 계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계속 반복되면서 점차 심화 확대되는 과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초시생은 무조건 따르는 게 좋고요. 재시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1년 커리큘럼을 따랐던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이론 강의 건너뛰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단지 기출 강의부터 또 법규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 모의고사로 건너뛰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습 순서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기출 문제를 먼저 풀어도 됩니까? 이론을 먼저 듣고 풀어야 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교육학 이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포워드 방식이 있고 이론 듣고 문제 풀어라라는 학자가 있고 문제 먼저 풀고 이론 들어라라는 백워드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설이라는 것은 학생마다 통계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풀고 이론 공부하는 게 자기한테 더 학습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론을 공부하고 문제를 풀 때 학습이 잘 되는 사람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끔 본인이 잘 되는 방식으로 본인이 기분 좋은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모르니까 이제 궁금하고 막 그럴 테지만 방법은 없어요. 자기가 제일 잘 되는 방법이고 기분 좋은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이 다양한 거예요. 자기 스타일에 맞는 거 선택해서 들으라고. 순서도 구애받을 필요 없어요. 단 문제를 풀었는데 모르는 게 있다면 찾아봐야죠. 이론 강의를 듣던지 아니면 이론서를 다시 찾아가지고 알아내든지 그런 어떤 재료는 있어야 될 겁니다. 그 찾아볼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문제 푸는 건 사실 의미가 없죠. 모르는 게 나왔을 때 알아낼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재료를 구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순서를 어떻게든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 교육학의 이론은 포워드 방식이 지난 한 50년간 지배했다면 지금은 백워드 방식이 떠요.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의 어떤 사고 구조는 백워드로 하는 게 훨씬 더 성취도가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학이라는 학문은 사실 너무 힘듭니다. 저도 교육학을 20년 강의했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계속 나오니까요. 왜냐하면 철학이라는 깊이 있는 학문도 다르고 사회학이라는 아주 거시적인 그러한 어떤 안목도 다르고 그다음 뭐 통계적인 그런 것도 다르고 인간의 미시적인 어떤 심리학도 다르다 보니 굉장히 난해하고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행히도 교육학 공무원 시험에서의 문제는 기출 문제에서 95%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운전면허 시험과 흡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많이 회독하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겠죠. 95%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변형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암기는 안 되고 이해한 상태에서 기억을 해야 돼요. 아까 전에 저기 행정법 선생님도 선 이해 후 암기라고 했는데 그거는 모든 학문의 공통된 방식인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상태에서 꼭 찾아보고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든 상태에서
반복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느냐. 그거는 모든 과목을 공부하는데 똑같이 적용돼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학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기출문제집, 공무원 기출문제집은 필독서로 이렇게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출제가 한 7년치 모아놓은 거거든요, 공무원. 그럼 출제가 나오던 게 계속 나오는구나라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훨씬 더 이해하기도 편할 거고 다양한 문항들이 실려 있으니까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연습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턴만 잘 해결한다면 아마 1년 내내 공부하는데 고득점 하는데 가장 뭐랄까 쉽게 고득점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과목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뭐 1년 동안 저도 강의하면서 고득점을 통해서 붙은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봤고 교육학에 진짜 교자도 모르고 단어도 하나도 몰랐는데 그걸 1년 동안 같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하면서 그걸 알아나가는 그 모습들을 봐왔고 또 실제로 100점까지 맞는 모습도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어떤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 자신 있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뭐 그 용어의 의미가 뭔지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강의를 진행할 터이니 잘 믿고 뭐 따라와 준다면 충분히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요거고요. 그게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질문이. 그러니까 순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뭐 하는 게 좋습니까? 이건데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그래야지 이게 하고 싶은 걸 해야지 재밌고 질리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성취도도 올라가는 느낌이 들고 만족도도 올라가고 하니까 절대 그 순서 구애받지 않으셔도 돼요. 그것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뭐 또 시간 됩니까? 네. 시간 됩니까? 끝났습니까? 1분 정도? 아무튼 뭐 설명해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